자, 안녕하세요. 항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 국어 시간에 이제 124쪽부터 129쪽까지 오늘 1블럭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을 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미리 좀 124쪽하고 125쪽, 126쪽의 글을 읽은 다음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위주로 정리하는 영상이고요.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잘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학습터 학습 기록을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시간, 접속 횟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접속해서 학습 시간을 길게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학습을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진짜 출석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그래프로 다 보이거든요. 예.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책이 하나도 안 돼 있을까봐. 예. 지금 온라인 학습도 수업이에요. 수업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식으로 출결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을 학습하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전에 뭐 수업 영상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갔다, 뭐 되게 빠르게 그냥 막 돌렸다 이렇게 한 친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교과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들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학습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아마 이전에 선생님이 올려준 3개의 영상을 봤다면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논설문이라는 키워드 2개로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전통 음식,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맞춰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집에서 맞추시면 되고요. 정답 확인은 못하겠죠? 네, 그냥 이 화면을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으로 콩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간장을 거르고 남은 메주 덩어리를 잘 치대어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이것으로 만든 쌈장을 꼭 찍어 먹습니다. 앞에 건 잘 몰라도 마지막 거 읽어보니까 쌈장과 섞어 먹는다. 뭔지 아시겠죠? 된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갖가지 양념을 버무려 만드는 것으로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재료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늦가을에 겨울에 먹을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넣어 만든 찌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고요. 네,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 음식, 전통 음식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음식이라고 하죠. 네, 김치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였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외워야겠죠? 네, 외워야 될 논설문의 특성은 크게 2가지예요. 네, 2가지. 이 2가지가 무엇인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이 2가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다 장류예요. 장류. 어떤 야채나 채소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음식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장류고요. 이건 비빔밥이네요. 애초에 한식이 외국에 알려질 때 가장 먼저 알려진 음식이죠. 그리고 가장 홍보도 많이 됐고 가장 광고도 많이 됐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건 알고 계시나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 저도 선생님이 광고를 많이 해서 비빔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빔밥은 아니더라고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는 장기 체류 중에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 그리고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 음식 1위. 1위가 뭐였냐면 불고기예요, 불고기. 불고기가 아마 외국인들의 입맛에 굉장히 잘 다가가지 않았나. 네. 불고기도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음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 124쪽과 126쪽을 읽었다고 치고, 읽었다고 치고, 이제 127쪽부터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하는 약간 하브르타 형식의 어떤 활동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 확인하는 질문.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글을 쓴 목적은 어떻게 보면 글쓴이의 주장이죠.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했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죠. 다음 무슨 질문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질문 쓰시면 되고요. 만약 질문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는 이걸 쓰셔도 됩니다. 발효식품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기 책에 나와 있어요. 124쪽에 12번째 줄을 보면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해독 작용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먹기만 하면 보약이죠.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자,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어떤 전통 음식을 좋아하나요? 이 질문은 이제 책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냥 친구들에게 어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어떤 전통 음식을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만약에 어떤 전통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김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치를 넣은 부대찌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남자 중에 선생님이랑 비슷한 사람 있겠죠? 다음 질문 써보시고요. 이거 쓰셔도 되고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겠죠. 광고도 잘하고 한식을 무엇보다도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수성을 알려요,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중심 문장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설문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까 말했던 논설문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논설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논설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 세 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서론은 보통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고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눠서 제시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3개로 제시했네요. 자,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중심 문장입니다. 글쓴이는 첫 번째 근거로 무엇을 내놓았냐면 124쪽에 9번째 줄에 나와요.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글쓴이의 근거 첫 번째죠. 이건 책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거 두 번째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세 번째, 이거는 125쪽에 15번째 줄에 나오네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거니까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는 그리고 글을 끝맺음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결론에서는 중심 문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라면서 그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오늘 좀 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도 열심히 좀 써주세요. 그래도
공부를 다 했는데 책을 봤는데 책에 너무 비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열심히 써주세요. 자, 다음 아니죠. 네, 글쓴이의 주장을 써보세요. 네, 주장은 서론에 나와 있다고 했죠. 뭐였죠? 네,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논설문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무조건 나오고요. 보통 서론 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고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본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그 주장을 강조하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논설문은 이런 구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논설문에서 글의 서론 부분을 보시면 네, 보통 주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12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론의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요? 네,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실제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했죠. 네, 전통 음식보다 외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네, 너무 다 적지 말고요. 여러분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전통 음식보다 네, 외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 상황.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 요즘, 뭐 최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최근에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 최근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건 초등학교 수준에서이고요. 원래 논술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시하지 말고 뭐 2020년 몇 월 어디에 조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식력 있는 어떤 문제 상황,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논술문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네, 좀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논술문을 여러분들 쓸 거거든요. 네, 그때 그냥 요즘 갑자기 뜬금없이 네, 요즘 아이들이 복도에서 많이 뛴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좀 이렇게 네,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이거는 배우기 위한 글이니까 자, 정리를 다 했으면 네, 주장을 적어봅시다. 주장을 세 번째 적고 있어요. 그쵸? 네,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네,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네, 이 정도만 요약해서 적어주시고요.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념적인 부분을. 네, 두 가지예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주장을 드러낸다. 네. 서론은 문제 상황을 밝히고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 네, 두 가지. 다음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론은 친구들과 의논해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네, 본론의 특성이니까.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나 있어. 자, 서론에서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초등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근거를 2개나 3개 정도 네,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하나의 주장에 근거가 여러 개 제시되기도 해.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예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근거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에 따른 어떤 보충 설명이 꼭 들어가요.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첫째, 뛰면 다칩니다. 둘째, 뛰면 안 됩니다. 셋째, 뛰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죠. 이 글은. 그죠? 그래서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거 1에 복도에서 뛰면 뭐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꼭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어디 통계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뭐 다친 사람의 수는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고 원인 1위가 바로 복도에서의 부딪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꼭 근거 자료가 들어갑니다. 네. 근거에 대한 근거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설득력을 논설문이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건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네.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입니다. 자, 이건 적어주시고요.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입니다. 자,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두 가지라 그랬죠? 자, 요약하거나 주장을 강조한다. 자, 이건 외워두세요.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여기 적는 거에 이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예시 자료만 잠깐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글의 결론을 다시 써보래요. 네, 글의 결론을 다시 써보라고 나왔는데 글의 결론을 다시 쓰려면 지금 주장이 뭐였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그쵸? 그럼 결론을 다시 쓰려면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라는 글을 요약하고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강조하는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건강에 이롭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거 세 가지죠. 그쵸? 네. 본론에서 제시한 근거 세 가지를 근거를 요약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글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시 써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친구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네, 그게 아닌 친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잘 쓰든지 아니면 조금 더 못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쓰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잘 쓰든 못 쓰든 결론에서는 근거를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논설문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겠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자, 요거 두 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첫 번째 특성은 뭐냐? 논설문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 논설문에 처음에 수업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논설문의 목적이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 설득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주장 그리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논설문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부수적인 건데, 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서론에서는 글을 쓴 뭐였죠? 여기 주장이 나와 있으니까 네, 문제 상황. 네. 본론에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인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 음식의 으스성에서 어떤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가요? 아까 말했지만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네. 김장을 하고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조절해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조상님이 이랬다. 왜? 똑똑하니까. 그럼 뭘까요? 니은이죠. 네. 전통 음식에서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타난다. 어디라 그랬죠? 네, 서론. 본론은 근거와 그를 뒷받침하는 문장. 결론은 글 전체를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한다 그랬죠? 자, 본론에 들어간 내용은 알맞지 않은 것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글 내용을 요약한다. 결론이죠? 네.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한다. 본론 맞고요. 주장을 강조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거 뭐라 그랬죠? 결론이라 그랬죠? 하나의 주장에 여러 개의 근거가 제시되는 건 본론이고요. 구체적인 예나 다양한 자료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 본론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교과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